반갑습니다. 방해로고스 수학과 원장 김정섭입니다. 자, 얼마 전에 고등학교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거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도 미련이 많이 남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올라가셨을 때 보게 되는 첫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실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들은 바뀐 입시 제도 안에서 처음으로 1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내신이 기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1등급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원점수, 2등급에서도 그 안에 존재하는 원점수를 더 높게 받아야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에 이제 표준 편차를 기재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그렇지 못하는 학교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원서를 받았을 때 당연히 원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더 학습적 능력이 더 뛰어난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등급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 더 원점수를 높게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원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서술형 문항입니다. 자, 중등과 다르게 고등은 서술형에 대한 배점도 높고 채점에 대한 기준점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학교에서 풀이하던 방법대로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작성을 한다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대한 작성 요령도 좀 학습하실 필요가 있고요. 수시에서 학생부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능의 최저 등급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1학년 모의고사는 어차피 그런 내용들은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의고사 유형은 어찌됐든 사고를 하는 능력을 키우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형적 문제풀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하는 능력도 길러지게 되는데, 내신이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상관이 없지만, 내신이 쉬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내신을 봤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모의고사 유형에 많이 노출을 시키셔서 사고하는 능력을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뀐 변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원점수를 조금이라도 높게, 즉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입학 전에 이 정도는 하셨으면 하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고사 범위로 예상이 되는 거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까지인데요. 이 부분의 학습은 1월 달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때 오답도 하고 다 하셨겠지만 기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개념이라든지 추요 문항, 그 다음에 공식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을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요. 조건이 뭐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좀 달라진다면 풀이 과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단순히 외우는 것들이 아니라 사고하는 훈련을 좀 키워야지만 가능한 것이니까 시간 여유가 있는 지금 2월 달만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문제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시험 시간에 바로 떠오르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얼마나 고난도 문제를 사고하는 훈련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떠올리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고난도 문제를 접했을 때 답지를 보고선 풀이 과정을 습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고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진학하게 되는 학교에서 작년 기출문항을 바탕으로 미리 모의고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내신은 이렇게 기출이 되는구나.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3월 달에 어떤 것들을 더 채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미리 모의고사를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진학하게 될 학교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24년도 1월
1학년 중간고사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진학하게 되는 학교만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험을 보셨을 때 어렵게 느끼는 문항의 출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가락고인데요. 가락고는 21년 9월 모의고사에서 변형 출제가 되었고요. 모의고사 범위나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범위에 미지수가 있고 2차 함수 시계에서도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문항이고요. 자, 동북고 같은 경우는 15년 6월 모의고사에서 단순 숫자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좀 변별력이 많이 높지 않았던 문항 시험이었고요. 23년 6월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방상고에서는 자체 제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져와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항입니다. 보성고 같은 경우는 식만 봤을 때는 단순 변형 문제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심화 변형 문항입니다. 21년 9월 모의고사에서는 개수가 1이라고 특정 지어줬지만 시험에서는 미지수가 양수다라고 해서 그 미지수 값도 구해야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px 옆에 2차가 곱해져 있는 것이 3차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잠실고 같은 경우는 22년 6월 모의고사에서 숫자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고요. 잠실여고도 마찬가지로 22년 6월 모의고사에서 숫자만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듯이 각 학교별로 고난도 문항들은 모의고사가 변형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 변형이 될 것이며 도대체 몇 년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3월 달에 개강이 되는 저의 강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좌는 공통수학 원 연합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월금, 화목, 수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월금반은 다른 반과는 다르게 교재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을 들어오시기 전에는 입반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진입하실 수 있고요. 자,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를 함에 있어서 나는 개념이 완전히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 때 2회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한 다음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전에 필요한 실전 풀이 방법을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강의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은 과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과제를 안 하면서 실력을 높이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과제를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게 시킵니다. 서술형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노트에다가 넓게 생각을 정리함에 있어서 책 사이사이에 조그맣게 썼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완료된 과제를 채점을 하고 오답을 다 한 것을 저는 과제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완료된 과제를 저는 수업 전에 확인을 합니다. 수업 전이라고 함은 월요일 수업이라고 하면 일요일 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업이라고 하면 월요일 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카톡을 통해서 제가 다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것이 미수행되었다라고 하면 수업 전에 등원을 해서 완료한 후 수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수업 전에도 완료가 다 안 됐다라고 하면 남아서 또 일정 부분 완료 안 된 것을 완료한 후에 귀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의 과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수업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수업에 진입하게 되면 단순히 문제 유형 정리를 하고 개념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과제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거를 나이스하게 풀어내느냐 그러지 못해요.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업 들었을 때는 알겠는데 집에 가서 풀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안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스스로 풀이하는 시간을 갖고 1대1로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단순히 마무리됐어, 잘 풀었어 이게 아니라 그 문항들 중에서도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거나 더 나은 풀이 방법이 있는 것들은 다시 요약해서 주요 문항들만 강의식 수업을 하고 나서 수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업이 흐름이 딱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저는 수업 첫날
그러니까 첫 수업에 대해서 수업 종료 후에는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확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확인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그 전주에 배웠던 문항에 대해서 오답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해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귀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질의응답이 있으면 더 남아서 개별 질의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이루어졌던 수업의 내용,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개별 피드백을 다 해서 주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함에 있어서 복습을 하고 싶은데 수업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려고 수업 영상에 대한 복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영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문제를 풀다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 카톡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고등학교에서 보는 첫 시험 아마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3월 달부터 저와 함께 하셔서 첫 시험을 준비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